우울증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정신적인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고 극복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찾죠. 예를 들어서 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그러다 보니 그런 일들마다 우리가 어떤 걸 쓰죠? 돈과 시간들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깝거나 시간이 아깝거나 그런 과도한 투자가 어려워서 치료를 선뜻하지 못하고 점점 더 키워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우울증 치료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울증을 치료한다는 건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 넘어가면 사실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이 넘어가면 말씀드렸다시피 단지 우울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의 정신적인 질환들도 같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실 우울증은 재발 확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잠깐 우울증이 고쳐지고 좋아진다고 해서 그 뒤에 계속 우울증에 걸리진 않는다. 그런 보장을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사실 우울증을 나 혼자만의 힘으로 정신적인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고 극복하는 게 사실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찾죠. 예를 들어서 정신과에 가서 약 처방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혹은 심리치료를 위해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사와 심리치료 기관들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많죠. 그러다 보니 그런 일들마다 우리가 어떤 걸 쓰죠? 돈과 시간들을 쓰게 됩니다. 돈과 시간들을 쓰게 되면 안타깝지만 그것들이 무한하진 않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돈과 시간은 굉장히 엄청나게 소중한 것들인데 내가 단지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과소비해버린다면 반대로 현실적인 돈과 시간들 때문에 반대로 내 일상생활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깝거나 시간이 아깝거나 그런 과도한 투자가 어려워서 치료를 선뜻하지 못하고 점점 더 키워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금방금방 우리가 이런 치료법들과 예방법들을 지켜나가셔야 그 뒤에 재발 확률도 줄어들고 계속해서 내가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우울증 치료법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우울증은 무조건 전문가들에게 직접 이야기하시고 상담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50 이하의 낮은 강도의 우울증들, 한마디로 일상생활을 살다 보면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우울감, 의욕저하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요, 이 우울감이란 건 결국에는 여러분들 새벽 감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자기 직전에 어두운 밤과 이 새벽에는 감성적이게 되죠. 우울감이란 건 어떤 것인가요? 이성적인 건가요? 감성적인 건가요? 사실상 우울증은 감성적인 면에 굉장히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주로 감성적인 분들이 많이 우울감을 겪는 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다 보니 이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새벽 감성, 밤에는 감성적인 자극들이 원활해지기 때문에 밤에는 자고 낮에는 깨어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것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해를 보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생소하고 단순하죠. 해를 보는 것이 왜 우울증에 도움이 될까? 일단 첫 번째로 해를 본다는 것은요, 낮 시간에 내 삶을 맞춰간다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 내 생활을 맞춰간다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인 내 삶의 습관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활력 있는 삶의 습관들로 바뀐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우울증의 치료법은 이것만 지키시면 안 되고요. 위에 예방법들을 반드시 인지하시고 병행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은 바로 해를 보는 겁니다. 해를 보는 거.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말 그대로 해를 보는 것 자체가 이미 우울증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인류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해라는 주기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실은 전기라는 게 보급되고 빛이라는 게 보급된 지 인간의 역사상 굉장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DNA에 있어서는 우리 몸의 기질은 해를 보는 것이 가장 적응이 되고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해를 봤었을 때 굉장히 건강해지려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우울감을 지우고 의욕이 저하되는 것들을 방지해주고 치료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감이 들거나 의욕이 저하될 때마다 물론 그러기 어렵겠지만은 그냥 그 자리에서
밖에 나가서 해를 보는 것. 혹은 뭐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건적으로 안 된다고 하셨을 때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밝은 분위기와 낮의 분위기를 풍기는 어떠한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냥 산책, 그냥 커피숍 가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창문 밖에 있는 햇빛을 쐬고 직접 산책을 하면서 걸으시면서 햇빛을 쐬고 혹은 일을 다니신다고 하면 출퇴근 가운데 해를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요. 계속해서 밖으로 나가서 바깥의 공기를 마시고 좋은 영양들을 얻으시고 해를 통해서 내 안에 비타민 D 혹은 여러 가지 햇빛으로 인한 내 몸의 활력들을 불어일으키는 것을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어떤 것이냐면 척하지 않기입니다. 척하지 않기는 뭐 여러분들 많이 생소하실 것 같아요. 아니, 갑자기 왜 척하지 말라 그러지?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사실 뭐 사람의 멘탈적인 부분에서 감추고 싶어 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혹은 최근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을 공유하고 우울증이 트렌드였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마치 우울증이 본인의 하나의 기질이자 자랑스러운 것처럼 남들에게 전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신다는 것이죠. 혹은 친구들에게 나 우울증이야, 너도 우울증 있어? 이렇게 공감하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실 그런 것 혹은 내가 우울증인 걸 감추고 그냥 거짓된 가면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모두 다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요, 척하는 것입니다. 어떤 척, 괜찮은 척 혹은 자랑인 척. 그러니까 일을 더 키워서 남들에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고 내 일이 굉장히 사소한 것처럼 가두거나 감추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모두 다 너무나도 위험한데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이런 감성들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컨트롤하기보다는요, 솔직해지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우울증에 좀 앓고 계시는 분들이 항상 보면 솔직하지 못한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분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그것들을 알리기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솔직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혹은 솔직하지 못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남들과 같이 교류하고 공유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는 우울증이구나, 나는 우울감이 있구나, 의욕이 저하돼서 우울증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있구나를 괜히 멀리하고 아닌 척 부정하지 마시고요. 그것들을 스스로가 일단 첫 번째로 받아들이신 다음에 남들에게 그것들을 꾸밈 없이 그대로 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함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우울감이 있거나 이 낮은 정도의 우울증이라고 하셨을 때 그냥 가볍게 뭐 정신과에 가셔도 되고 심리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혹은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내가 믿을 만한 의존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누군가에게 상담하는 것도 굉장히 좋죠. 내가 그런 사소한 단계의 우울감들이 있을 때마다 솔직하게 남들과 공유하시고 좋은 기억들로 그것을 덮어 씌우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울감들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현실적으로 그런 솔직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자기는 우울증이 없지만 이 우울증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우울증을 알고 계신 분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가족들에게 공감받고 공유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스스로가 무언가 외부 활동들 또 누군가와의 대화들을 이어나가는 게 굉장히 도움되니까 그것들을 꼭 실천하시길 바라고요. 반대로 우울증에 겪고 계시지 않지만 주변에 좀 우울한 사람이 있거나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면 그런 분들에게 꼭 먼저 다가가셔서 그런 솔직함을 털어놓을 수 있는 순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고민과 걱정이란 것은 결국엔 어찌 보면은 망상에 가까운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프 스토리인 거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또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떨까? 라고 하는 내 생각에 가까운데 그런 것은 점점 더 현실적이지 못하게 자신을 만들어 버리게 되죠.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한 나는 점점 더 솔직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들에게 공감하고 가서 도와주시려면은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끔 먼저 말을 하게끔 유도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상담하고 싶거나 고민을 들어주고 싶다면 먼저
내가 그런 솔직함을 꺼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셔서 그런 분위기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솔직한 감정들이나 솔직한 이야기들, 사건, 사고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솔직함을 남들에게 드러내면요, 내 안에 있던 고민과 걱정들이 줄어들고 막상 내 삶에 있는 현실과 환경이 바뀌진 않았더라도 내 안에 있던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 해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꾸준히 이 치료법들을 늘려서 나가면서 이 예방법들을 바꾸어 가기 위해서 내 안에 안 좋은 환경들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계신다면 이런 것들을 이어나갈 수 있게 계속해서 삶의 습관을 바뀌다 보면요, 사실 우울증의 강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우울증의 강도가 내려간다면 점점 더 삶의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런 우울감은 누구나 겪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구나. 내가 좋은 치료법과 예방법들을 통해서 우울감과 이 의욕저하를 이렇게 이겨낼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내 안에 변화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습관이 생겨나가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우울증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그 가벼움이 여유로움을 만들어서 이런 우울감과 의욕저하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인생을 살다 보면 불행한 순간들, 우울한 순간들이 반드시 있죠.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안 좋은 일과 안 좋은 사건들은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살면서 이런 우울감과 의욕저하는 어느 때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 제가 제 스스로 피드백을 하고 또 여러분 대중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받고 얼마나 호응을 얻는지를 확인했었을 때는 사실 저도 살짝은 우울하고 의욕이 저하됐었거든요. 왜냐면 누구나 시작할 때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누구나 우울할 때도 있고 의욕이 저하되고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울증에서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들 살다 보면 많이 생기죠.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의욕이 저하되고 우울감이 생기면서 자존감이 낮아지신다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외로 많다는 것. 그리고 내가 겪는 이 자존감이 낮아진 내 안 좋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실 때마다 나만 이러고 있지 않고 또 생각외로 나는 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우울감과 의욕저하가 많은데 내가 계속해서 이 예방법과 치료법을 알고 지켜나가고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외로 우울증이란 것은 인간에게 그렇게 쉽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도 제가 이런 우울감과 의욕저하로 인해서 영상을 찍지 않으려고 하고 혹은 남들에게 평가받는 것을 기피하거나 혹은 내 꿈을 저버리거나 여러 가지 우울증에 빠지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한번 극복하려고 하고 억지로 내가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 저도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최근에 몸이 안 좋아서 영상 촬영을 못했던 적도 있고 목이 아파서 영상 촬영을 못했던 적도 있고 살다 보면 건강한 몸이 유지가 안 돼서 힘든 경험도 많았지만 계속해서 내가 그것들을 유지하고 지켜나가면요, 제가 여태까지 우울증을 겪지 않았던 이유처럼 여러분들 역시도 우울증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알려드렸던 이 정도 수준의 삶의 습관들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는 가볍지만 이 우울증의 낮은 강도의 우울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렸고요. 어느 수준 이상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울증들은 꼭 병원과 심리 상담을 병행해서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